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대한민국 총선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대패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매우 걱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 정부 여당이 패배를 하면 패배도 큰 패배를 했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오전에 바닥을 찍고 들빠졌습니다. 어떤 건 상승한 것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7%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패배는 이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징적인 악재주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조금 갖고 있는데 화가 납니다. 만만치 않은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이 절망 속에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되고요. 국민의힘 이 패배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루짜리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는 형님이 전화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매도하려고도 안 했고 그냥 시장만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총선이 여당이 졌다 해서 뭐 호재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투세가 걱정되긴 하지만은 금투세는 올해 마지막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걱정하시면 됩니다. 11월 달부터 걱정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올해 돈을 벌 생각을 하면 돼요. 금투세는 잠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를 안 내거든요. 걔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가들 금투세 걱정 안 해요. 사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금투세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20% 이상 내거든요. 매년 5천만 원 이상 내는 국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주식입니다. 제가 2천만 원 갖고 9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5천만 원 1년에 못 벌 것 같죠? 조금만 집중하고 공부하고 자산이 올라오면 5천만 원 아무나 버는 겁니다. 그러니 금투세가 나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는 정말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금투세 누구나 적용되고요. 누구에게나 악재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번 총선에 이겼다 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가들은 금투세를 반대하고 폐지를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금투세 폐지는 당분간은 있자고요. 지금 생각해봐야 결말도 안 나오고요. 뭐 답이 안 나옵니다. 당분간은 신경 안 써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 압승의 신규 원전 에너지 정책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압승하면서 에너지 정책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살리는 거는 맞거든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생각해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국정 과제는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도 친환경이 맞아요. 전 세계가 원전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도 이번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트럼프 둘 다 원전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원전은 대한민국 총선 때문에 꺾일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짜리 악재라 보시면 돼요. 원전을 우리가 2년 동안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탈원전 폐기 후 온실가스가 4.8%가 줄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줄었다는 것은 원전은 친환경이 맞는 거죠. 지금 탈원전 폐기 후 2년째 감소를 하고 있다니까요. 1호 해상풍력, 친환경,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는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여당이 대패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면서 원전을 한다고 주식이 7%대 빠졌는데
그러면 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야당은 친환경 쪽을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은 뭐가 있느냐? 태양열, 풍력, 수소가 있죠. 오늘 놓친 게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 및 수소에도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 풍력을 키우면 키우는 대로, 수소를 키우면 키우는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악재가 아닙니다. 다만 원전도 잘하죠. 원전은 글로벌에서 탑 안에 들고요. 해상 풍력도 탑 안에 듭니다. 그러니 이번 야당이 압승해서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악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풍력도 하고 수소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처음 올해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글로벌 분위기는 뭐냐? 신재생 에너지도 가지만 효율적인 원전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총선으로 하락한 거는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2030년 100조 원 풍력 규모 시장이 열린다. 국내 첫 해상 풍력단지 탐나 해상 풍력이 4,000원 정도 수주가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예정이라는 거죠. 오늘 악재로 빠진 거는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재생이면 신재생, 수소면 수소,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이 투자한 미국 기업 뉴스케일 파워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받고요. 좀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상승을 한다면 이번 악재가 소멸될 거예요. 그러니 뉴스케일 파워를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은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도 총선이 여당이 대패를 했는데도 두산은 15만 1,800원 2.2% 올랐습니다. 고점은 15만 5천원까지 갔고요. 참 두산 정말 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11만원대 밑에 넣으면 더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좀 하락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악재가 나왔어도 반대로 상승을 합니다. 정말 두산 지주사는 강한 주식이 됐습니다. 좀 오늘 신기하더라고요.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좋습니다. 왜냐면 매수를 더 할 계획이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악재에 비해서 한 7%대 하락은 저는 생각보다 조정이 깊었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총선에서 이겼다 해도 이 정도 7% 빠질 악재냐, 악재가 되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하루짜리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당장은 안 올라가요. 저가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평균가 내리기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이번 돌발 악재를 매수의 기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 매출은 정체되고요.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나와요. 25년에는 매출액이 한 10%대 성장을 하죠. 영업이익이 1조 6천억대 나옵니다. 그러니 미래 실적이 매우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선 가장 강력한 호재는 원전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총선은 악재로 적용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12월 달이요. 그러니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우리 이겨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평균과 낮추기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10조가 오늘 무너졌죠. 9조 6,800억. 영업이익이 25년 1조 6천억 나오는 회사예요. 결론은 뭐냐? 지금 15,120원은 매우 싼 주식이 됐다. 이제는 매력적인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충분히 우리가 큰 돈을 먹을 수 있는 싼 가격이 됐다는 거죠. 제가 예상하는 적정 가격은 25,800원입니다. 매우 싸죠? 신원전 SMR을 하고 있고 미래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두산 바켓도 있고요.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았죠. AI 시대가 왔습니다. AI에 맞는 에너지는 신원전
SM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전 세계적으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세형이 두산을 줄기차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젠 두산은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매도를 계획을 잡아야 된다. 두산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두산은 우리가 8만원대 샀지 않습니까? 7만원대, 8만원대. 비싸게 살 필요 없죠. 좋은 주식도 많은데. 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계획을 잡아야 돼요. 매도는 어떻게 하냐? 분할 매도.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두산은 또 배당을 주기 때문에 매도했는데 남은 게 다 남은 돈이다. 그런 성장 배당주로 가도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 하락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문제인데요. 다들 손해일 겁니다. 저도 이젠 손해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되냐? 좋은 기회, 하락이 있을 때는 조금씩 물타기를 하는 작전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내고 탈출할 기회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저가에는 주식을 낮춘다는 생각으로 재매수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섹트레가이 같은 거 아직 고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물타기 작전 할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섹트레가이 같은 거 지금 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 같은 거 충분히 먹고 매도하고 현금에 여유가 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원전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야당이 총선으로 하락을 한 거는 단발적인 악재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분위기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이 전기가 필요한 게 딱 좋은 게 소형 원전 SMR입니다. AI가 대세라면 원전이 같이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 이런 돌발악재는 하루짜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트럼프는 대놓고 원전을 키운다고 합니다. 중국보다 전기세를 싸게 만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리고 경쟁자인 바이든도 원전을 반대하진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원전은 전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신나게 상승했죠. 저는 요때 사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요때 매도하고 3만원이 고점이었죠. 2년 반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쫙 오르다가 이번 총선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조정이 매우 깊죠.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가장 호재가 매우 쌀 때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미래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으로 하락을 했다면 매수 타이밍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대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은 천천히 걸리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유상증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요. 바닥에 사신 분들은 뭐 22,000원대 요 정도에 적당히 매도하는 전략. 하지만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손절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입니다. 지금은 매수를 더 하는 게 맞고요. 분명히 적어도 이만큼 먹을 거는 나옵니다. 제가 25,000원 적정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25,000원까지는 천천히 오를 겁니다. 욕심 내지 마시고 뭐 2만원대도 매도해도 되고요. 22,000원대도 매도 전략.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욕심낼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위치는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내일부터 오늘 악재는 다 잊어버리고요. 하루 지나면 끝나요. 다들 잊어버립니다. 대한민국 윤석열이 졌던지 여당이 졌던지 야당이 이겼던지 총선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뭐 170석 180석 이러지만 좀 지나봐요. 누가 몇 석으로 이겼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가 문제인데 금투세 폐지는 올해 11월 달까지는 그냥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 기관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하락은 매수를 노리는 게 맞고
평균가 단가를 낮추는 전략. 평균가 단가를 낮춰야 탈출을 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탈출은 뭡니까? 이익 내고 판다는 거죠. 충분히 두산 에너빌티 충분히 이익 내고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열심히 돈 벌어 봅시다.